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흐름을 읽어주는 나침반, 증시 내비게이터의 이 트렌드입니다. 주말 동안 마음고생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4일장에서 우리 증시가 그야말로 폭락을 하면서 공포감이 극에 달했었는데요. 다행히 월요일인 오늘 시장이 아주 강한 반등을 보여주며 한숨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롤러코스터 같았던 11월 17일의 시장 상황, 그리고 이 반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냉철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분석 도와주실 HB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HB입니다. 전문가님, 정말 주말 내내 잠 못 주무신 투자자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가 무려 3.8% 넘게 빠지면서 4천선이 붕괴될 뻔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로 4,090선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총평부터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한마디로 비욘드의 땅이 굳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의 하락은 펀더멘털의 문제라기보다는 심리적인 공포, 그리고 수급의 꼬임 현상이 컸습니다. AI 거품론이다 뭐다 해서 시장이 과민 반응을 했던 건데요. 오늘 시장은 그런 우려가 기우였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탑이 시장 멱살을 잡고 끌어올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멱살을 잡고 끌어올렸다. 아주 와닿는 표현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지수 상황부터 짚어보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마감했습니까? 네, 먼저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94% 상승한 4,089.25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4,078선에서 시작하면서 강하게 밀고 올라갔고요. 장중 한때 4,09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상승폭으로만 보면 77포인트가 넘게 올랐으니 금요일 하락분의 절반 이상을 단숨에 만회한 셈입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은 좀 약했습니다. 0.53% 상승한 902.67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가 대형주,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코스닥의 중소형주들까지 온기가 퍼지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거의 2% 가까이 올랐다는 건 정말 대단한 힘인데요. 사실 주식시장에서 가격도 중요하지만 누가 샀느냐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들이 역대급으로 팔아치워서 다들 겁을 먹었는데 오늘은 좀 달랐나요? 그 부분이 오늘 반등의 핵심 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무려 2조 8,52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건 정말 역대 최대 규모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5,73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규모 자체는 금요일 매도량에 비하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이 정도 빠졌으면 과매도다, 싸다라고 인식을 전환했다는 거죠.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4,952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주말 동안 공포에 질렸던 물량을 반등이 나오니까 차익 실현하거나 손절매하면서 털고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팔자에서 사자로 돌아섰다는 게 고무적이네요. 기관은 어땠습니까? 기관은 362억 원 순매수로 마감했습니다. 사실상 관망세였다고 봐야죠. 적극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외국인의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는 형국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970억 원을 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면서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코스피 대형주, 그중에서도 외국인의 귀환이 만든 장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섹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구한 영웅은 단연 반도체죠. 그렇습니다. 오늘 반도체 업종 지수가 3.83%나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6.83% 급등하면서 7만 4천 원에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도 6.07% 오르며 59만 1,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무거운 주식이 하루에 7% 가까이 움직인다는 건 그만큼 강력한 호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도 뉴스 헤드라인을 봤는데 메모리 가격 인상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시장에서 가장 기다리던 뉴스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공급 가격을 최대 60%까지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AI 버블론이 나오면서 메모리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올린다는 건 뭡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즉 공급 우위 시장이라는 걸 제조사가 공식화한 겁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도 HBM4, 즉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에 엔비디아 공급
공급가를 전작 대비 50% 올렸다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이러니 내년 실적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매수세가 폭발한 거죠. 가격 결정권을 쥐었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최고의 호재니까요. 반도체 외에 또 눈에 띄는 섹터가 있었나요? 제약 바이오 쪽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반도체가 앞에서 끌고 제약 바이오가 뒤에서 밀어줬습니다. 특히 ABL 바이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라이 릴리마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이 계속 호재로 작용하면서 최근 일주엔 상승률이 73%가 넘습니다.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고요. 셀트리온도 유럽에서 처방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과 함께 0.51% 상승하며 52조 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미국 의약품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은 실체가 있는 성장주에 목말라 있는데 반도체와 바이오가 그 갈증을 해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일명 반바가 시장을 주도했군요. 반면에 웃지 못한 섹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2차 전지가 꽤 좋았는데 오늘은 어땠나요? 오늘은 2차 전지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4.44% 하락했고요. 두산 에너지빌리티 같은 에너지 관련주도 5% 넘게 빠졌습니다. 이게 펀더멘털의 악화라기보다는 수급이 반도체로 쏠리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돈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잖아요. 반도체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자금을 빨아들이니까 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2차 전지나 금융주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반도체로 이동한 거죠. 일종의 머니 무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의 이동이다. 명쾌하네요. 그럼 섹터 이야기를 넘어서서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친 주요 뉴스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반도체 가격 인상 외에도 굵직한 뉴스들이 많았죠. 네,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더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버블론의 완화입니다. 지난주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게 AI 이제 끝물 아니냐는 거였는데 JP모건이 보고서를 통해 AI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다라고 못을 박았고 구글도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JP모건이 한마디 해주니 든든하네요. 두 번째 뉴스는요. 두 번째는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소식입니다. 46일 만에 셧다운이 종료됐는데요. 이게 정치적인 이슈 같지만 경제에는 큰 불확실성이었거든요. 이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글로벌 자금이 다시 위험자산, 즉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망분이 생긴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워렌 버핏의 선택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구글, 알파벳 지분을 추가 매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치 투자의 대가인 버핏이 기술주를 샀다는 건 지금 기술주 가격이 매력적이라는 강력한 신호가 된 거죠. 버핏 할아버지가 샀다니 저도 솔깃해지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님, 우리가 너무 낙관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전히 조심해야 할 부분, 리스크 요인은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역시 환율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2.4원 오르면서 1,459.10원에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1,450원대 위에 있다는 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손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부담스러운 레벨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65%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연준 인사들이 계속 신중한 발언을 내놓고 있어서 유동성 장세보다는 실적 장세로 대응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환율 1,460원 선이 코앞이라니 정말 걱정이긴 하네요. 수출 기업엔 좋아도 증시 수급엔 악재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내일 그리고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와 대응 전략 정리해 주시죠.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확인 사살입니다. 첫째, 반도체 섹터의 반등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가격 인상이라는 실적 기반의 반등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장주가 눌림목을 줄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건 유효합니다. 둘째, 환율을 계속 체크하셔야 합니다. 환율이 1,400원 아래로 안정되질 않으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코스닥의 소외 현상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대형주 장세입니다. 중소형주보다는 실적이 확실히 찍히는 대형 수출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실적이 숫자로 찍히는 대형주, 그중에서도 반도체와 바이오를 중심으로 보되 환율을 보며 속도 조절하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오늘 급등했다고 내일도 급등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바닥은 확인했다는 점, 그리고 AI 성장 스토리가 훼손되지 않을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올라와서 다행입니다만 안전벨트는 여전히 꽉 매야 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4천선을 지켜낸 우리 증시가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 증시 내비게이터가 가장 먼저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HB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증시 내비게이터였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